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일이. 그냥 읽는 결의입니다. 그래서 10월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는 요 근래 들어 좀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책 별로 안 읽었는데. 결의는 이번 달에 좀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책을 거의 읽지는 못해서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카피책입니다. 정철이라는 이제 카피라이터분이 쓰신 책으로 어떻게 하면 카피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광고 카피 같은 거 쓸 일은 없으니까. 생각보다 우리들이 글을 쓸 일이 많더라고요. SNS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메시지도 주고받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실용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빠 원래 인스타에도 글 쓰잖아. 뭐 잘 쓰는 글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씩 써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어떤 그런 문구가 붙어 있잖아.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오. 이런 문구가 사람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쓸 거면은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이렇게 써줘야 조금 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맨날 그거 있잖아.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카피들인 거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흘리지 않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런 식으로 카피를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주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즐겁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카피 쓰신 분이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다 보니 자기들 다 썼던 이런 정치 쪽 관련된 카피들도 소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기는 해. 작가분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책에서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예시는 예시로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책 먹는 법입니다. 제목만 보면 뭔가 빡세게 독서를 하는 법을 알려줄 것 같은 책이잖아.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책이라든가 독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는 책이에요. 정말 독서를 취미로서 재미로서 접근을 해라 그런 책이고 저자의 그 고전에 대한 관점이 조금 흥미롭더라고. 뭔데?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면은 부류의 명작으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 저자가 생각하는 고전들은 뭐냐면은 꼭 읽어야 할 책도 아니고 이게 고전이고 명작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역사의 승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권이라든가 그리스나 뭐 로마, 서양 문학이나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중국 쪽에 있는 뭐 사계라든가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것들이 고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역사에서 주류였고 승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어디 뭐 인도의 어떤 뭐 책이라든가 다른 그런 제3세계의 그런 책들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없잖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정말 그냥 일부의 관점들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는 설득력이 있었거든. 그러게 일리가 있는 말이네. 지루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가 비교 없이 정말 그냥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써내려간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나쁘진 않더라고. 책에 대한 애정이 조금 엿보였었어. 책 먹는 법이라고 하면 살짝 사전을 외우고서 하나씩 뜯어먹는 기분인데 빡세게 책을 읽는 거는 아니고 먹는 법에 뜻이 있어서 제목으로 지었을 것 같은데. 독서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있어.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이 책을 깊게 읽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살짝 책을 소화하는 법이라는 의미네. 그렇지. 책을 먹는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책을 대하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제공하는 느낌이어서 뭐 책을 요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도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 다음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은 김형석이라는 저명한 철학자분이 쓰신 수필집이에요. 이 책에 대한 사전 정보 하나 없이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샀거든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을 보고 작가분이 100세 다 되셨나 보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모르면은 직장 상사라든가 선배들한테 질문을 하잖아. 그것처럼 인생도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책을 읽어봤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경험들을 쭉 쓰신 책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감명 깊게 읽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취향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작가분의 쓰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공감을 할 수는 없었어. 다만 삶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살아 계시나? 지금은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어. 돌아가셨나? 지금은? 돌아가셨나? 누군가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쓴 에세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온전히 최대한 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에세이를 계속 꾸준히 읽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실의 시대를 읽고 나서 하루키에 꽂혀가지고. 맞아. 하루키 데뷔작이래. 주인공이 상실의 시대 주인공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 소설책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내용이 없어. 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없고 맥락이 없어요. 아, 이야기에? 맥락은 있던 사람 아니었어? 그냥 없어. 그냥 어떤 그냥 상황만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하는 리액션이라든가 대사들만 좀 이렇게 나열돼 있는 그런 느낌이야. 대충의 내용이 뭐야? 20살 청년이 학교 다니다가 방학을 하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18일 정도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냥 이 친구가 어디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어떤 여자랑 우연히 잠자리 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 내용이야. 근데 약간 이런 방식이 하루키 스타일이래. 그래, 이런 게 하루키 스타일이면 나는 못 견디겠는데? 그런 분위기나 이런 스타일을 즐기는 소설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일본의 60년대, 70년대 이때를 좀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풍요로운 시대의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 뭘까 막 이러다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우리 남자들이 어렸을 때 영화 비트 같은 거야. 정우성이 말보로 담배를 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 장면들을 남자들 이렇게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경을 했었거든. 여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이제 초반에 청년들한테 약간 허세스러우면서도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만약에 좀 젊었을 때 봤다면은 나도 이런 거를 조금 동경하고 이런 거를 조금 멋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역시 하루키는 젊을 때 읽어야 한다? 맞아. 아무튼 하루키 작가님도 이거 소개했어? 작가님도 중학교 때 읽으셨대. 하염없이 빠져들으셨다고 하더라고. 이 책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대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하루키를 좋아하시고 이제 하루키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거쳐가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대중분들한테는 재밌는 소설이라고 제가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낮 심플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오노 나츠메의 또 다른 단편집인데요. 깔끔해 보이는 제목이랑은 다르게 이 책을 이제 두 글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비극. 아, 그래? 좀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아이린이라는 여자가 있어. 아이린? 무대는 이탈리아예요. 아이린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아빠가 아이린의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은 설명은 안 되는데 아마 뭐 마피아일 수도 있겠지? 딸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뭐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린이 길거리에 그런 노숙자나 불황자 같은 사람들 하나 골라가지고 남자친구인 척 위장을 시키려고 해. 길거리에 노숙자 같은 청년을 하나 만나요. 이안이란 청년인데 밥을 사주면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불황자가 아니라 3년 전에 헤어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 이안을 만나기 전에 아이린이 엄마에게서 어떤 얘기를 좀 들었었어. 그러니까 이모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헤어졌다. 그리고 그 남자와 3년 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어. 그 이안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안이 그 남자인 거야. 이모는 이미 죽은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이안한테 했는데 이안이 되게 이제 슬퍼해.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이안을 만났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이모 얘기가 아니었어. 엄마 얘기였어. 그렇게 이제 이안은 상심하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이안이 잠깐 자리를 비워. 그런데 그래서 이안이 칼에 찔린 거야. 아빠의 부하들이 아이린과 이안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인 줄 알고 이안을 칼로 찌른 거야.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안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그 일생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아주 기구해요. 출생의 비밀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 슬픈 사랑, 그런 그의 비극적인 삶을 쭉 담은 내용이에요. 아까 뭐 하루키 소설 얘기했듯이 이 작가만의 이제 그런 특유의 그런 분위기, 이야기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좀 즐겁게 읽었었어요. 추천? 추천드리죠. 오노 나츠메 책은 거의 뭐 추천 다 드립니다. 다음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 표지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뭐 몇만 부 기념 리커버파는 원래 책은 이제 그 귀여운 오리들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조금 이게 칙칙하잖아.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는 아마 이제 차별이기 때문에 아마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오리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읽을 생각이 좀 없었는데 아내가 정재승 박사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렸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안 읽고 제가 이제 좀 흥미가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재밌게 읽었다는 의미는 뭐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계기를 줬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 옳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줬던 것 같아요. 혐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불편해서 앞부분만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저도 그냥 이제 그 불편함을 좀 이제 참고 읽었는데 이런 불편함 자체가 나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잘 모르고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배척했던 게 아닌가 해가지고 좀 계속 조심스럽게 좀 읽었었거든. 요즘처럼 그런 뭐 차별이라든가 혐오가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꼭 한 번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가 다 읽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추천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좋았던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책 그만 읽고 좀 놀러 좀 다니세요. 겨울 오기 전에. 겨울에 또 추우니까 집에서 책만 읽어야지.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